경주시 포항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달에 포화되는 건식 저장 시설을 어떻게 연장해서 발전소를 세우지 않을 거냐 하는 게 지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0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저는 경주포커스 김종덕 기자입니다. 오늘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뉴스를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오늘 톱 뉴스로 경주포커스가 오늘 보도를 한 건데요. 경주시가 포항공항에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1년에 한 1억 정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아니 1억 정도 연간 100억 넘게 적자가 나는 이 포항공항에 경주시가 1억 준다고 해서 무슨 공항 활성화가 되면 또 그게 장기적으로 경주 관광 활성화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 간담회에서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경주 포커스의 눈에서 다뤄볼 것은요. 오늘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 지난 5월달에 발족을 했죠. 오늘 경주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경주시를 방문을 해서 지역별로 실행기구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월성원전의 사용후 해결료 근식 저장시설 추가 건설이 매우 큰 현안인데, 이걸 의견 수렴하는 것을 재검토위원회 중앙에서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지역별로 실행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여기서 올라오는 의견을 재검토위원회는 최대한 존중하겠다. 그래서 이 재검토위원회가 지역별로 원전소의 지자체에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 이 실행기구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 그리고 실행기구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 설명도 하고 의견 수렴을 오늘 하기 위해서 만든 간담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경주시장 자문기구이죠. 경주시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이 관계자들 위원들이 저도 위원인데 한 30몇 명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연락도 받지 못했고, 거기에 우선 법과위원장 나는 분들이 3, 4명이 참가를 했는데, 물론 위원장도 참가를 했고, 2, 3, 4억이 빨리 못 지으면 2, 3, 4억이 다 중단해야 된다. 경주 경제적 피해 크다.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주로 하면서 실행기구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실은 맥스터 건설을 압박하는 듯한 이런 간담회가 되어버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중간중간에 경주포커스 오늘 회의 장면 찍었던 영상들도 나갈 텐데요. 가능하면 지겹지 않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톱 뉴스는 경주시가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재정지원 조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도 만들기로 하고, 그 조례 핵심은 1년 동안 한 1억 정도 경주시가 이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포항 지역 내 공항 명칭 변경을 통하여 경주를 찾는 관광객 유치 증대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양도시 간 상생 협력, 더 나아가 세계 역사 문화도시, 국제회의도시, 경주도시 브랜드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국제도시에는 공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주에는 공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상 우리 지역은 인근시인 포항지역 공항을 활성화하고자 공항 명칭에 경주를 포함해서 경주포항공항 또는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국토부에 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재정 내용으로는 포항지역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 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한하여 국내에 운항하는 항공의 연평균 탑승률이 손익분기점 70%에 미달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공고를 마련하였습니다.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 공항을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지원이 돼도 공항 활성화가 안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퇴사하는 것은 공항 명칭을 경주포항으로 하는데 최면치 당한 거죠. 경주시는 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데 실효성에는 상당한 좀 의회에서 오늘 의문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경주시가 이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침을 밝힙니다.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간 1억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정 방침도 밝혔는데요. 현재 포항공항에 경주포항공항이라든지 포항경주공항이라든지 이렇게 공항 명칭 변경은 지금 금교부에 건의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경주라는 명칭을 쓰니까요.
거죠. 그래서 경주도 일정량 책임을 지고 재정지원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포항공항에다가 경주 포항공항으로 하든지 또는 포항 경주공항으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포항공항의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석기 국회의원의 지난번 선거 때 주요 공약이었고, 공항공사 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준하경 시장도 경주 또는 경주 도시 이미지 또 경주의 관광객 유입 효과 이걸 위해서라도 준하경 시장도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공항을 보유하지 못한 경주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공항 보유가 절실하다, 관광도시 위상에 걸맞게. 그러나 경주에 무슨 공항을 지을 수 없는 만큼 포항공항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런 공약의 취지였습니다. 경주시는 이 포항공항을 사용해서 국내에 이용하는 항공기의 연평균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견수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경주시 계획입니다. 이 경주시에 따르면 포항공항은 현재 한 연간 10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노선이 안 많으니까 현재는 김포공항하고 하루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뿐이고, 제주하고도 직항로가 9월 16일부터인가요? 지금 현수막 막 붙어 있던데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경주시에서는 경상북도하고 포항시에서는 현재 연간 한 10억 정도를 이 항공사 쪽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3억원, 포항시에서 매년 7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주시에서는 포항 7억 지는 거를 경주시가 1억 지원을 하고 포항시는 6억을 지원하게, 그래서 연간 10억은 똑같죠. 이렇게 지원을, 경주시도 일정 정도 이 포항공항 활성화에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주 관광에 도움이 안 되겠냐는 것이 경주시 생각인데, 오늘 경제도시위원들은 그러나 전부 다 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연간 100억 넘는 적자를 지는 이 포항공항에 포항시가 현재 7억 넣는 거를 포항시 6억 넣게 하고 경주시가 1억 넣게 하고 경상북도가 3억 넣으면 매년 10억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항이 무슨 활성화가 되겠느냐. 또 노선 자체가 김포공항하고 포항하고 하루에 한 번밖에 없는데 이걸 이용해서 경주로 오는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인근에 국제공항으로 김해공항도 있고 대구공항도 있고 울산공항도 있는데 국내선으로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여기 1억 준다고, 물론 1억이 경주시 예산에서 많은 건 아닌데, 이게 실제로 그러나 1억이라고도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경주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것이 시의원들의 대체적 반응이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대로요. 아니면 잠시 후 영상 보신 대로. 어쨌든 이런 시의원들의 반응이 이처럼 좀 부정적인데, 경주시에서는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정안 제출할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일단 경기도시의회에서는 반응이 부정적이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체 의장을 빼고 20명이잖아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10명인데 상임위원회 지금 과반수 찬성, 6명만 찬성을 하면 사실은 모든 안건이 가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안건들을 본회의에서 뒤집는 경우들이 거의 없거든요.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이런 방침 정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항공항이 또 공항 해변 쪽에 있어서 실제로 거의 지금 또 KTX 시대에 공항 이용객들이 줄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주시가 연간 1억 드리고, 심지어 어떤 의원들은 결국은 포항공항에 경주자 이름 넣는다 간판값 아니냐, 1년에 1억 정도가,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경주 포커스의 눈으로 경주를 바라보는 경주 포커스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사행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경주 방문과 관련해서 영상도 보여드리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위원, 또 재검토위원회 지원단 공무원들이겠죠. 이분들 한 7명가량 경주시청 방문했습니다. 시장님도 면담을 했고요. 그래서 오후 2시 40분부터 4시까지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남홍위원장, 또 원전지역 인근 양남양부 간포 발전협의회장, 또 동경주지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날 발족했습니다. 이 발족 이후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이 경주를 공식 방문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2016년 7월 달에 박근혜 정부 때 수립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나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그래서 재검토해보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시절 주요 공약이었고 또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 같으면 하지 않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려운 거 사실 이거 그냥 박근혜 정권 때 했던 걸로 하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시민사회 의견 수렴 부족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정부에서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한테나 또는 뭐 반핵 특히 그 탈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또 이 사회무 폐기로 관리 정책 자체가 그다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해결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왜 하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과감하게 대통령 스타일답게 지금 시작을 했고 5월달에 출범을 했고 오늘 그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 등이 오늘 경주를 방문했던 겁니다. 오늘 오전에 월성 1호기 뭐 수조 및 건식 저장 시스템을 살펴봤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오후 2시 40분에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오늘 간담회는 무엇보다도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실행기구를 여기 보면 그 사회무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보면 재검토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 소재 기초지자체장에게 지역 주민 대상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 실행기구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걸 5월달에 발족을 하고 내부 토론을 거쳐서 이제 원전 소재 지역에도 지역 실행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이 지역 실행기구가 어떤 역할을 한다. 앞으로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오늘 설명도 하고 이 실행기구를 만드는데 명실상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여기에서 적어도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거든요. 원전 내의 임시저장시설 확정 관련 사항. 이건 뭐 경주에 관련되는 문제니까 재검토위원회가 전체위원회가 하지 않고 일단 지역 실행기구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올라오면 최대한 존중하겠다. 그래서 지역 실행기구를 경주시에도 만들어야 되고 이 실행기구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 이걸 오늘 설명도 하고 또 이 실행기구를 만드는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인데 그러나 이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지원단은 오늘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원전 소재 지자체별로 이 실행기구를 구성을 하는데 이 실행기구는 주민대표 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조사기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기 위한 조사기관도 선정을 하고 주민토론회 등을 거쳐서 지역의 여기 사용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나 경주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건설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를 의견 수렴을 하고 이 의견 수렴된 결과를 지자체장이 재검토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재검토위원회는 이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지역별로 사용 해결료 임시저장 시설 확충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사실 사용 해결료가 경주만큼 많이 나온 데도 없고 경주가 사용 해결료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잖아요. 넥스트 건설이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4월 달에 한손에서 짓겠다 신청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건 좀 주민 수용 성격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해서 제동을 걸어놓은 상황. 그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건설 자체가. 그런데 2021년이면 어쨌든 사용후 해결료 월성원전 내 사용후 해결료 임시저장시설은 포화가 된다는 것이고 이 맥스 7개를 짓는데 최소한 19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내년 봄에는 내년 3월 4월 달에는 2021년에 포화가 되니까 그걸 역산을 하면 적어도 올해 내지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경주시 시각이고 경주시나 또 뭐 일부 이렇게 지역을 확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재검토위원회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넥스트 월성원전 내의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가 되고 그래서 2, 3, 4호기를 자연스럽게 탈핵하는 정부가 수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심을 보내고 있으면서 2, 3, 4호기가 중단하면 1호기 중단해서 피해가 엄청 큰데 2, 3, 4호기도 중단하면 큰일 난다. 지역에 기획정제가 곤두박질 친다라면서 이거 넥스트 사실상 빨리 지어야 된다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대놓고 하지 않으면서 경주시는 경주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재검토위원회 일정과 다르게 경주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해달라. 이걸 오늘 남웅 위원장이 또 오늘 그 재검토위원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재검토위원장은 전국적인 국민적 여론 수렴을 하고 이 지역별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건 재검토 준비단에서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노무현 위원장은 이거 빨리 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가 정말 큰일 난다. 사실은 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그를 위한 지역 실행기구를 구성하면 그 실행기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런 지역 실행기구 구성과 관련해서 경주시와 그리고 지역의 여러분들과 좀 의견을 좀 듣고자 그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건설 계약 다 되어 있고 지금 원칙만 정해지면 조금 양해를 받아서 착수하면 다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예컨대 건식 섭식 서실에 대해서 추가 건설할 원칙을 정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 초점은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은 2021년 11월 달에 포화되는 저 건식 저장 시설을 어떻게 연장해서 발전소를 세우지 않을 거냐 하는 게 지금 초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노무현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저보다 훨씬 연배시고 잘합니다만 이거 의견 수렴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전제를 경주만에 좀 별도 일정을 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2, 3, 4억이 스톱되기 때문에 우리 경주 이거 빨리 맥스 지어야 된다, 짓겠다라는 결정을 거의 강력히 착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견 수렴도 안 하고 여기엔 분명히 반대 의견도 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물론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 의견도 잘 수렴해야 되고 이 시자체 내에 우리 경주시 반대로 내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야 되는 이걸 하려고 지역 실행기구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렇게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거쳐야 어떤 결정이든 간에 시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영 위원장님 이거 이렇게 만약에 뭐 2016년에 공사업체까지 다 한수원에서 계약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물론 우리 경주가 결정할 테니 빨리 경주만은 독특한 일정은 다른 일정들하고 다르게 경주만으로 일정을 내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해버리면 경주시 의견수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실행기구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문기관 선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게 재검토위원회인데 그런 거 그냥 필요 없이 경주만 빨리 좀 하게 해달라. 빨리 그냥 찬반을 가능성을 같이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경주는 2, 3, 4억이 이거 안 되면 경주 큰일 나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경주편은 다 보여줘 버리는 거잖아요. 2, 3, 4억이 중단하면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 크겠죠. 근데 우리나라 전력 문제도 있잖아요. 산자부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 엑스터, 이거 우리나라 문제 내 사용후 해결로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되어 오는 것, 이거 첫 번째 원전 사업자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우리나라 전력 책임지고 있는 산자부의 고민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경주가 안달이 나서 우리 그냥 패다하고 우리 빨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나중에 경주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맥스 건설을 지렛대로 삼아서 경주가 뭐 돈을 수천억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저장시설 이 확충 문제를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양남동 주민들 위험하다고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집회할 때 공공연히. 그런데 우리 확 찬성한다는 쪽으로 빨리 지어줄 것처럼 이야기 다 해버리면 경주 시민들의 의견들은 뭡니까? 언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경주시장 자문기구인데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어떤 자격으로 경주시에서 선정해서 보냈습니까? 저도 오늘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인데 여기 오늘 회의 있다고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저번에 원전소재지역 실행기구 만들려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주가 절대로 맥스를 우리가 원전 범시민대책위원들이 맥스 건설 허용한다라고 할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 누구도 없다. 이걸 경주시가 하든 재검토위원회가 하든 그야말로 시민들 원전 주변 지역부터 가산점을 주던 그쪽 지역에는 가중시를 주던 해서 어떤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경주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개인적 의견들이 마치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이냐 이렇게 물론 뭐 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표현도 안 하시던데요. 원전 범시민대책위원장 자격으로 가서 그런 이야기 다 해버리면 우리 최소한
30명 되는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안에서 의견 수렴도 안 했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못 하고. 이런 식의 하는 것이 경주시가 너무 성급하다. 경주시장 자문기구인데 경주시의 속내가 사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걸 대변하는 기구가 원전시민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곤란한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들 제대로 모아봐야죠. 의견들 모으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견은 모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지 않고 누가 무슨 자격으로 우선원전 내 사용 해결을 임시장시에서 난 찬성해라고 원전 범시민대책위원 누구에게 그런 자격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아무도 부여한 적 없잖아요. 시의회도 아니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무슨 권력을 위임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실행기구가 그런 걸 하라고 만든, 그걸 앞으로 실행기구를 만들겠다는데 그 실행기구도 필요 없다고 우리 빨리 경주 빨리 결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경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 되고 경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게 경주 포커스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주 포커스에 눈 마치고요. 단신 몇 가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김태호 사교육부 감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받았다는 소식도 있고요.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황리단길 지도 제작에서 구석구석 업체들하고 또 이걸 가져가면 쿠폰을 주는 업체도 있고 이런 것까지 상세 지도를 제작 배포를 했다. 주민센터 이런 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지역 특성이 맞는 일이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 산업들을 다 볼 수 있는 국제문화 제산업전이 19일, 21일 하이코에서 열린다는 소식. 정동극장 에빌레 공연하고 경주 브랜드 공연하고 있잖아요. 14일날 경주박물관에서 찾아가는 브랜드 공연으로 2번 공연한다고 합니다. 화랑마을에서는 화랑마을 홍보 이벤트 24일까지 한다고 하고 이런 여러 소식들 경주 포커스에 단신으로 또는 중요 비중 있게 담아놨습니다. 경주 포커스에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또 경주 포커스 구독, 후원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내일 한 번 더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배친 여러분 고맙습니다.